그러면 또 다른 문구를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아래 괴일산, 그 말은 지금 말한 또한이라는 것은 바로 설산을 말하면 설산의 그 밑에 괴일산, 거래맥이 흐르는 곳에 가열 하나 맺히어 간자에 곰파되었더라, 이 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연속적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이 지금 유산록이라는 책은 지도를 가지고 공부하지 않는다 그러면 재미없는 책입니다. 계속 읽기나 보면 어디에 명당이 있다 써지기만 하지만은 지도를 보시게 되면 어디 마을에 명당이 있다는 것까지 알 수가 있다는 거고, 이 설산에서 바로 괴일산으로 가고, 괴일산에서 여러 가지 맥이 있는데 우리가 나경에 말하면 건해맥이라는 거는 북서쪽에 있는 맥이죠. 건해맥이 흐르는 곳에 가열을 아주 예쁜 혈이 맺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힌트가 간자에 곰파되었단 말입니다. 이 곰파라고 하는 거는 제가 파구가 있죠. 자양을 쓸 때 파구가 중요하다는데, 이 파구, 우리가 물이 나가는 데가 이 곰파, 곤이라는 거는 제가 곤신방위로 물이 나갔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나경을 잘 모르신 분을 위해서 남서쪽 방향으로 물이 나갔고, 간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르신들이 여기서 우리 정익구 선생님이 써놓은 거를 조금 오해를 하셔가지고, 간자라는 것이 머리를 간 쪽에다가 두면 발은 어떻습니까? 곤신으로 둔다 그래. 자양이 곤신양 두 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게 되면 크게 살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자라고 하는 거는 용이 간인방에서 용이 내려왔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도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설산에서 맥이 와가지고 위에 있는 서암산에서 설산을 거쳐서 설산에서 괴일산 옵니다. 이 괴일산에서 봤을 때 건해맥이 흐른다 그랬습니다. 건해맥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괴일산에서 뻗어나온 맥을 제가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번호로 이렇게 적어놨을 때 괴일산에서 건해맥이라고 하는 거는, 건해란 방위는 제가 북서쪽을 가리킵니다. 북서쪽의 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모든 거는 산의 입장에서 쳐다봤을 때 건해 방향에서 떨어졌다고 그러면 제가 지도로 방향을 찾을 경우에는 반대 방향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 때문에 건해에서 낙맥했다 그러면 건해인 반대쪽 손사 방향으로 맥이 뻗어진 맥을 저희가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이 지도로 보시면 이 괴일산의 여러 맥 중에서 저희가 이 손사맥, 손사로 말한다면 남동쪽으로 떨어진 맥을 찾으다 보면 이 2번 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2번 맥을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면 이 맥은 여기에서 크게 제가 결인을 했습니다. 명당이라는 거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어떻습니까? 모래시계 짤룩해진 것 같이 산은 이렇게 떨어진 부분에 지금 이 부분을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솥을 엎어놓은 것 같이 동그랗고 이쁜 산 있죠? 이 부분이 방금 지도로 나타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어떤 명당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로서 판단을 하시고, 또 하나는 저희가 현장에 직접 가서 지도와 어떤 사물을 비교해 봐가지고 그 자리를 찾으면 되겠고, 이 자리가 명당이다 생각되시면 어떻게 해봐야 되겠습니까? 탐침을 해봐가지고 그 자리가 밝은 흙이 나온가 안 나온가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를 저희가 이제 공부하게 된다 그러면 동, 대간용은 추월산, 용추봉, 광덕산, 설산, 괴일산, 무이산까지 흐르는 5, 6, 10리 사이에 박한, 무수, 천전도수, 수단, 동분 서치하며 오다가 곡성군 오산면 과치제에 이르러 천전도수 대단 과엽을 하고 분둥 탁립하여 연산을 세우고 좌우 일대 개장하였으니 자산은 곡성과 화순군에 이르러 통명산과 모산에 이르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주변에 있는 산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때문에 산은 추월산 쪽으로 와가지고 설산 부분에 와가지고 우리가 과치제, 이 제를 인해 가지고 산이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상경도로 보시게 된다면 방금 말했던 부분이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사진에 보면 이 설산, 괴일산, 무이산 해가지고 이 산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산은요, 제가 이렇게 과치제를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라는 거는 산이 이렇게 넘어다니는 데고, 이 제 부분에 좌우에다가 집이나 묘를 쓰면 크게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로 말하면 이 고압선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나 산이 넘어다니는 자리에다가는 집이나 묘를 쓰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이 부분에서 저희가 보시면 이 과치제 부근에 지금 보시는 이 용주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 절이라는 거는 지금 어르신들 보기에도 이 절이 우리나라에 있는 절과는 조금 배경이 좀 다르죠. 뒤에 보면 산들도 돌들이 많이 돼 있고, 우리가 지금 그림으로 볼 때는 모르는데 현장에 가보면 음습하고 왠지 몸에 무서운 감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공부하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이 절에 가보게 되면 뭔지 모르는 분위기가 좀 다르다. 돌들이 많고 좀 습기가 많은 것도 같고 좀 무서운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무섭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살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자리가 살기가 있는가 하면요, 제가 이 부분을 제가 또 용수전경이라는 책에 보시면 영성각이라 그럽니다. 이 말은 이제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설명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산이라는 거는 모든 주변의 그 어떤 임금님과 똑같은 거나 왕과 똑같은 거나, 그 때문에 왕이 만약에 우리 어떤 마을을 횡차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왕이 예전에 지나가게 된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엎드리게 돼 있죠. 이게 주변에 엎드립니다. 왕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걸어가고 지나갈 때는 백성들이 전부 다 엎드리는 거고, 만약에 왕이 어떻습니까? 잠을 자거나 쉬고 있을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보호하는, 호위하는 무사들이나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이 옆을 보호하겠죠. 그런 것 같이 산도 이렇게 크게 높이 산을 지나가게 됐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산들이 모두 다 엎드려 버립니다. 엎드려 버리고, 이 주맥이 방금 재와 같이 산이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주변에 좌우에 있는 산들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그 맥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가 고속도로가 났는데도 이 자리가 크게 손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주변에 있는 보호하는 사들이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방금 말한 이 용주사라는 절은 이 보호하고 있는 사, 그 부분에가 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산으로 말하면 산의 뒷부분이 되겠고, 이 주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옆에 있는 산들이, 흙으로 된 산들은 보호를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험악한 돌로 이 산을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무서운 감이 들고 살기가 느껴지고, 이 절자리는요, 제가 서너 번 그 답사를 가봤을 때도 여기 살고 있는 주지 스님이 오랜 기간 동안 주지 스님을 못하고 조금 많이 자주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셨을 때 이렇게 절이나 이런 자리를 선택하실 때도 산이 이렇게 넘어가고 뒷부분에 설치하면 안 되는 거고, 제가 말한데 산이 끝나는 지역, 산이 물이 만나서 끝나는 지역의 어떤 능선상에 위치하는 게 가장 좋은 자리라고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를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과치제를 넘어가지고 연산을 세우고 좌우 일대에 개장하여 자산은 곡성과 화순군에 이르렀고 통명산과 모우산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맥을 연산에 와가지고, 연산은 크게 맥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개로 맺었을 때 좌측에 있는 맥은 화순과 곡성에 마무리 있는 모우산까지 맥이 가서 이 산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빨갛게 칠해진 이 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백두대간의 호남쟁맥이 계속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산에서 중축, 가운데 맥은 대관용은 방앗제, 우리가 방앗제를 넘어가가지고 만덕산을 세우고, 이 만덕산이라는 거는 이렇게 좌우로 개장했다는 거예요. 이 개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손으로 말하면 팔을 벌린 것 같이 좌우로 개장을 해가지고 우측에 있는 맥은 담양군 봉산면 영천산에서 맥을 끝냈고, 좌측에 있는 산은 맥은 청운리에 가가지고 명당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진을 보시면 연산에서 좌측으로 가는 맥은 화순과 곡성이 끝나는 모우산과 통명산에서 끝을 내고, 오른쪽에 있는 맥은 방앗제를 넘어가가지고 만덕산을 세우고, 만덕산에서 두 맥은 하나는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어떤 담양의 봉산면에 가가지고 영천산에서 맥이 끝나는 거고, 남쪽으로 흐르는 맥은 어떤 청운리에 가가지고 명당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청운리, 예전에는 청운리였지만 지금은 지도로 보면 청운동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청운동 부근에가 명당이 있다고 지금 설명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운동 부근의 어떤 부근을 어떤 그 맥을 그려보게 되신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맥이 그려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청룡이 감고 백호가 가만히 있는 자리, 이 가운데 자리가 어떤 중심맥이 되죠. 이 중심맥에가 어떤 명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저희가 공부해가지고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명당이라는 거는 파파란 능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배가 불러있다는 걸 판단하시게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보면 둥그렇게 넓은 땅이 있고 도로가 이렇게 가다가 이 부분이 둥그렇게 돌아가죠. 우리가 인도를 냈을 때 도로라는 거는 일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둥그렇게 돌아간다는 거는 이 자리를 안반이 보호하고 오기 때문에 이 산이 둥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도로가. 그렇기 때문에 요 일대가 어떤 좋은 자리가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직접 가서 탐침봉과 현장에 가가지고 그걸 확인해보면 이 부근에도 장혁고선생이 말하는 청운동에 명당이 있다는 자리도 제가 충분히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장중귀인이 청소한데 그 밑에 삼정혈이 맺었고 군왕 출동결이다. 그리고 상제봉정이로다 천봉 윤결하였으니 이 어찌 장엄하고 아름답지 아니한고 자연이 대열을 맺었을 때 화공인들 어찌 묘사할 수 있으냐. 여기서 보시면 횡장낭맥했답니다. 맥이 가다가 횡으로 뻗어가지고 장중귀인한 거는 뭔 말이냐면 제가 예전에 그 왕들이나 그 왕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을 쳐놓죠. 보이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 명당자리는 주변에서 쳐다보면 발이 쳐진 것과 같이 주변에서 그 산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자리는 공중에 떠야지만이 그 산이 보이는 거지 주변의 도로나 주변의 산에서 보시면 그 산이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고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지도로 보시게 된다 그러면 산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에서 쳐다보게 되면 이 산은 전체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맥을 이렇게 그리게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크게 기러기가 날아가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군환 출동격 기러기가 때를 지어서 날아가는 것 같은 모양이다 해가지고 이 자리가 명당이 있다는 거고 삼정혈이란 거는 이렇게 천지인 해가지고 명당이 크게 3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맥이 개장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감을 비교하면 감이 뒤에 이렇게 꼭지가 있죠. 씨방 같은 게 있었을 때 이렇게 보호되고 있는 이 가운데 보호되고 있는 이 가운데 혈이 하나 2개, 3개가 이렇게 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도를 보고 이렇게 명당을 찾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한 예제가 있는 부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이 수양산에서 국수봉으로 산이 넘어가는데요. 제가 이게 산을 넘어갈 때는 통상 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는 쉽게 하시려면 이렇게 물을 한번 표시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쪽 물들은 전부 북쪽으로 올라가고 여기 있는 골짜기 있는 물들은 남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물이 지나지 않는 이 부분으로 저희가 맥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산은 이 능선을 타고 와가지고 이 부분을 타고 산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산의 앞부분은 우리가 경사가 완만하고 뒷부분은 경사가 급하고 앞부분은 흙으로 됐고 뒷부분은 뭐 돌로 됐다. 이 말이 맞지가 않는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서 보시면 산이 이렇게 넘어가는지는 일반 사람들이 지리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가 있고 또 지리학을 공부하셨다 하더라도 지도를 가지고 공부 안 한다 그러면 이 산이 지나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이 옆면 산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큰 대간맥 우리가 말하면 백두대간에서 와가지고 이 호남정맥 이 호남지방을 감고 있는 이 호남정맥이 지나가는 이 산의 뒷부분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조상을 모시고 나서 제가 큰 회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다 묘를 쓰면서 우리나라에 유명하시다는 풍수 5명을 모셔다가 이 자리에다 묘를 썼답니다. 그렇지만은 이 자리는 터 자체가 산이 큰 맥이 지나가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입수처 전기로 말하는 감전이 되는 자리인데도 그거를 산이 오고 감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 자리에다 묘를 쓰고 나서 부도가 나고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한 것을 저희가 현상적으로 느껴볼 수가 있다는 거고 이렇게 산이 큰 맥이 넘어갈 때는 제가 물을 보지 않고 지도로 보지 않고서는 이 자리가 산의 뒷부분인지 앞부분인지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물로서 판단하시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된다 그러면 지도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실 수가 있고, 아, 이 자리는 무슨 명당이다 그러면 사람의 눈으로 쳐다봐 가지고 이 자리가 뭐 호랑이 같이 생겼다, 봉황의 기다, 우리 또 흔히 이런 말 하죠. 행주형이다. 이 자리는 행주형, 배가 떠가는 행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 우물을 파거나 어떤 그렇게 되면 안 좋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런 말을 저희가 어떤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이 산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전에 선사들께서 공중에 부여해가지고 산을 크게 보셔가지고 그 이름을 지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도나 크게 공중에 떠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거고, 이 자리는 보시면 수양산에서 국수봉으로 넘어가는 자리인데 우리 흔히 말하는 포도송이와 같이 맥이 이렇게 촘촘히 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공부하시게 된다면 이렇게 동대간용은 제3평지에 떨어져 천정과엽을 하고, 지금 보시면 대결하여 비봉기조형이 되었고, 근거리에 불과 근거리의 동서로 동쪽과 서쪽에 큰 명당이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맥을 그려다 본다면 이 동쪽 부분과 서쪽 부분에 여러 가지들이 있죠. 이 가지들 중에 이렇게 동쪽과 서쪽에 큰 명당이 이게 나와 있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지도로 25,000 지도로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크게 맥을 보시는 거고, 이 공부를 하실 때 상경도를 참고해가지고 맥이 가는 것, 가고 오고 감을 아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시겠다 그러면 25,000보다 더 세밀한 5,000 지도를 저희가 구입을 하셔가지고 보시게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고, 지도라는 거는 제가 이 국립지도원에서 제가 5만 지도, 25,000 지도, 또 5,000 지도를 구입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 구입은 국립지도원에서 한번 국립지도원에 알아보시면 지도를 어떻게 구입한가 아실 수가 있고, 제가 이제 명당이라는 거는 이렇게 지도와 현장과 같이 병행했을 때 우리가 명당을 충분히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도를 가지고 명당을 찾는 방법을 현장에 있는 사진과 지도를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